베이직센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39쪽에 있는 3번 문제고요. 연속함수의 성질에 관련된 파트죠. 자, 3번 문제는 f와 g라는 요 두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기억부터 보면 f와 fx-gx가 연속함수면 gx도 연속함수다. 우리가 여기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성질들은 만약에 f하고 g가 모두 연속이 보장이 된다면 그럴 때는 f 더하기 혹은 f 빼기 g라든가 혹은 f 곱하기 g라든가 또는 f를 g로 나눈 거 단 g가 0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것들은 모두 연속이 보장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기억 같은 경우에는 f가 연속이고 fx 빼기 gx가 연속이에요. 그럼 이 두 식을 서로 얘에서 얘를 뺄셈을 해버리면 그러면 gx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연속인 두 함수끼리 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물도 연속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맞는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잖아요.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fx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얘를 얘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이게 나눗셈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gx,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fx가 연속함수다 라고 확실하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이건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들고, 그러면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건 틀렸네 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발례를 찾아보면 됩니다. 발례. 자, 발례 뭔지 알죠? 발례. 우리 옛날에 명제 단원에서 배웠잖아요. 발례라고 하는 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예시 이런 거죠. 그럼 얘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발례를 만들 때는 0의 성질을 잘 활용해 주시면 돼요. 0의 성질. 자, 예를 들어 gx라는 함수를요 그냥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gx를 0이라고 생각하고 fx라는 함수를요 끊어져 있는 함수로 생각합시다. 뭐 x가 0보다 작을 때는 1이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1이고 이런 함수라고 생각하면 보세요. gx는 상수함수니까 연속함수 맞지요? 그리고 fx와 gx를 곱해서 만들어진 fx 곱하기 gx라는 함수도 결국 계속 0을 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되니까 gx와 fx 곱하기 gx 이 둘에 대해서 연속인 것은 확인이 돼요. 그런데 fx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얘 혼자만 있다라고 놓고 보면 자, 이놈을 보면 이 녀석은 0이라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딱 뒤밀면서 자, 봐라.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느냐?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경우에도 이게 딱 봐도 분수꼴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신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발례를 또 찾아보면 되겠죠. 자, 요놈의 발례를 자, 요놈의 발례를 어떻게 찾아볼까요? 그냥 fx를 뭐 아무 식이나 이렇게 하나 잡은 다음에 gx 같은 경우에 gx를 그냥 x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이 gx라는 녀석, fx와 gx는 각각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임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fx를 절대값 gx로 나눈 요식을 써보면 이거는 절대값 x분의 x제곱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은 x가 0인 순간에 정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없어요. x가 0인 순간에. 그쵸? 함수값이 없다라는 얘기는 연속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이런 거 하나 들이밀면서 봐라. 얘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얘는 틀렸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레 찾고 생각하는 것들은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찾아볼 건데 일단 fx와 gx를 더한 함수는 0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0에서 연속인 게 궁금하니까 자, 0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나 보면 이 fx는 1에서는 끊어져 있지만 0에서는 잘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gx는 전 구간에서 다 연속이고요.
그러면 0 지점에서는 두 함수가 모두 연속인 상태이기 때문에 연속 함수끼리 더한 거니까 이거는 연속이 당연히 되겠죠. 기억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gx분의 fx, 이것도 연속과 연속이 만났다면은 연속 함수가 될 텐데 문제는 x가 0인 순간이에요. x가 0인 순간에 그때 이 분모에 있는 요 녀석이 하필 0 값을 갖고 있죠. 그쵸? 그러면 분모가 0이 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0에서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끊어져 버리겠죠, 이 지점에서. 자, 그 다음에 디귿이 굉장히 중요해요. 디귿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으냐면, 자, 이거는 붙여주기라는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붙여주기. f와 g가 서로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곱함수일 때,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원리인데, fx라는 녀석이 1이라는 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자, 이제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1에서 봤을 때 끊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이렇게 어긋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gx라는 애를 하나 곱해줌으로써 이 곱해진 함수는 연속이 되게 만들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끊어져 있는 친구한테 gx를 곱해가지고 이 끊어져 있는 걸 연결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연결해줘야 되는 요 친구 있죠? 이 연결해줘야 되는 친구가 이 지점에서 1이라는 지점에서, 자, 여기가 지금 1이죠? 요 1이라는 지점에서 지금과 같이 얼마의 함수값을 가지면서 연속이면 되느냐? 얘가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면서 이 녀석이 여기서 연속을 이루면, 그러면 끊어져 있던 애한테 얘를 곱하는 순간 끊어져 있던 게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왜냐? 좌극한이 지금 얘의 좌극한이 1이고 얘의 좌극한이 2잖아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달랐던 게 문제거든요. 좌극한이 1이고 우극한이 2인 게 문제였는데, 여기다가 내가 gx를 곱하는 순간 gx는 좌극한도 0이고 우극한도 0인 함수이기 때문에 1에다가 0 곱해도 0이고 2에다가 0 곱해도 0이잖아요. 그래서 곱해진 함수는 좌극한도 0 나오고 우극한도 0 나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좌우극한이 같아졌으니까 이 곱한 함수는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연속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 이거는 붙여주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프 딱 보고 얘는 끊어졌는데 얘가 그 지점에서 0이라는 값을 가지면서 연속이네. 그럼 얘에 의해서 붙여지겠네. 그럼 디귿은 맞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충분히 그래프를 그려버릴 수 있거든요. 자, 이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일단 위에 부분은 꼭지점이 1,0인 2차 함수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러면 1,0이면은 여기가 1,0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1,0이라고 생각하고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2차 함수, 요런 2차 함수가 만들어질 텐데, 자, 얘가 지금 1이 아닌 지점에서만 얘가 쓰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그러면은 1인 지점은 이렇게 지워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뻥 뚫려 있다라고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x값이 1일 때 y값은 얼마예요? 그랬더니 y값은 1이에요. 지금 이 2차 함수는 요 지점이 지금 1인 상황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여기 x에 0 집어넣으면 y값 1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1라인을 긋고 여기도 요렇게 올린다면, 자, 요 지점에 뻥 뚫린 요 지점에서는 여기에 함수값이 찍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x값이 1일 때 y값이 1이다라는 것을 그래프에 표현한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차 함수처럼 생겼지만 꼭지점이 뻥 뚫려 있고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만 위로 올라가 있는 요런 그래프가 바로 fx의 그래프예요. 근데 이거를 또 0부터 2라는 구간만 본대요. 0부터 2, 닫힌 구간 0부터 2. 그러면 0이면은 x값이 0인 지점이니까 여기고요. 2면은 x값이 2인 지점이면 여기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그리고 그럼 나머지 부분의 그래프들은 날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요 그래프가 지금 fx의 그래프가 되겠고, 지금 그러면 최대값을 갖나 보면 정확하게 최대, 가장 높은 지점이 3번이나 나오죠. 그럼 요 지점 1이라는 값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인데
문제는 최소값 가장 낮았던 지점이 원래 여기였거든요. 근데 이 지점이 구멍이 뻥 뚫려버리면서 이 지점의 함수값인 0이라는 값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0이라는 값을 사용 못하면 그럼 최소값이 누구냐? 이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0보다 조금 큰 숫자를 말하면 되지 않나요? 0보다 조금 큰 숫자를 우리 못 찾아요. 그죠? 0 바로 다음 숫자가 누군데요? 0.1인가요? 0.01인가요? 끝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뻥 뚫려 있을 때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걸 배웠는데 닫힌 구간이고 이 함수가 연속일 때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인데 얘는 여기가 뻥 뚫리면서 지금 연속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연속 함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으로 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유리 함수가 나왔죠. 분수 함수. 이 녀석이 최소값을 갖지 않는 구간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 녀석의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보면 유리 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이 기본이죠. 그래서 얘는 y는 x분의 1의 기본 꼴을 갖고 있는데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x-3분의 1이 됐어요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점근선이 여기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x가 3인 지점에 점근선이 그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자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그럼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구간을 좀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구간은요. 자, 여기쯤에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서부터 1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은 자, 이 구간 내에서는 연속임이 보장이 되고요. 닫힌 구간이니까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을 예쁘게 가질 겁니다. 그죠? 최대, 최소 다 가져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조금 지금 여기가 열린 구간이 되어 있고 점근선 지점이라서 요게 좀 변수가 생기는 거고 나머지 4번과 5번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여기가 뭐 4, 5, 6인데 내가 4부터 5까지 닫힌 구간으로 끊거나 5부터 6까지 닫힌 구간으로 끊으면 예쁘게 최대 최소값이 딱딱 보이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최대 최소가 모두 존재하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건데 2번 아니면 3번이 답일 건데 만약에 2번 구간을 생각해 본다면 자 0부터 3이에요. 0부터 3. 그러면 내가 0이면 여기잖아요. 자 0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니까 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 여기는 닫힌 구간이니까 이렇게 색칠할 수 있고요. 여기는 점근선과 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열린 구간으로 쓴 건데 문제는 얘가 점근선과 닿지는 않으면서 아래로 계속 내려가요. 계속 끝도 없이 내려가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최대값을 물어보면 최대값은 여기 값을 대답하면 되지만 최소값은 아래로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죠. 최소값이 없는 겁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반대가 되겠죠. 3부터 4까지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3부터 4 사이를 본다면 자 여기는 닫힌 구간이니까 여기는 쓸 수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또 닫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최대값이 없겠죠. 이 구간에서는. 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자 내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 중에 뭐 복잡한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 중에 가장 쉬운 그래프가 이거잖아요. 이거 그냥 절대값 x. 그럼 요 놈의 그래프 하나만 외우고 있어도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다양한 절대값 그래프들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요 놈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V자 모양입니다. 0,0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45도 각도로 벌어지는 요 녀석의 그래프가 바로 정확히 0,0입니다. 이렇게 자, 요 빨간 그래프가 지금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예요. 근데 얘 성질이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2차 함수랑 되게 비슷해요.
이차함수 이렇게 생겨가지고 꼭지점이 0,0인 이차함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차함수를 가지고 막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다른 이차함수를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지금 찾고 싶은 절대값 그래프가 절대값 x-1 이거잖아요. 그럼 요 놈의 그래프는 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요 놈의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띠리리리리 가서 여기쯤 할까요? 자, 이렇게 1만큼 가서 요 지점에 이 뾰족한 꼭지점을 갖는 요 초록색 그래프가 바로 요 놈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해하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뭐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5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을 평행 이동시켜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 지점을 꼭지점의 느낌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쭉 올라가지고 뭐 여기에 마이너스 2,5가 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V자 모양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정도 모양의 그래프는 빠르게 그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 저 연두색 그래프를 보면서 이 마이너스 2부터 2라는 구간에서 이 연두색 그래프의 최대 최소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면은 저기 멀리 있죠. 여기 0에서부터 1에서부터 보면은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 거고요. 플러스 2는 1 바로 옆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x는 2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V자 모양의 그래프가 쭉 이어진다면 자 당연히 마이너스 2 지점에서 높이가 훨씬 높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값, 그래서 3이 나올 거고요. 뭐 최소값을 물어본다면 최소값은 여기가 제일 낮으니까 0이 최소값이 되겠죠. 요게 요놈의 그래프고요. 자, 두 번째 gx의 그래프는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 그리고 요놈은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주면은 x-2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2,0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요렇게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가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러면 무리함수 방향이 요렇게 갑니다. 자, 근데 무리함수는 사실 그래프를 안 그려도요. 주어진 구간의 양 끝값을 집어넣으면 최대 최소가 땅땅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모르겠어도 그냥 이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이 주어진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은 루트 4니까 2가 될 거고 x자리에 2 한번 넣어봐요. 그럼 0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인 거예요. 무리함수는 이렇게 단순하게 따져도 됩니다. 그럼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가 지금 b값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최대값 얘가 a값이 되는 거네요.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11번 문제입니다. 방정식이 등장을 했는데 요 방정식이 구간 마이너스 1부터 0, 그러니까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A값의 범위를 정해봐라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사이값 정리죠. 사이값 정리.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요 식에서 일단 얘를 떼어내 가지고요. 얘를 y는 fx로 합시다. fx는 이라는 함수로 취급을 해주면 이 함수에 이제 그래프가 있을 거잖아요. 요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요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나타나는 지점이에요. 그죠? 요 지점의 x좌표, 요 지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인데 그럼 이 실근이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냐면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 값을 여기다 대입해보고 0 값을 대입해봤는데 걔네들의 부호가 지금처럼 생기면 마이너스 1는 것도 양수, 0는 것도 양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부호가 똑같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의 함수값과 0의 함수값의 부호가 똑같으면 그 사이에 실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 값을 넣어봤는데 양수가 나오고 0을 넣어봤는데 음수가 나왔다? 그럼 100%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최소한 한 번은 x축을 만나고 지나갈 수밖에 없죠. 네, 이것이 사이값 정리를 응용한 풀이 방법이죠.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서는 f-1의 값을 찾고요. f0의 값을 찾아가지고
그 둘이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걔네 둘의 곱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자, F-1은 4 플러스 4 플러스 A니까 8 플러스 A가 되겠죠. 그 다음 F0은 그냥 A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2차 부등식이에요. 인수분해가 돼 있고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 된 게 0보다 작으면 사이값입니다. 사이값 A의 값은 0, 8부터 0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놈이 그대로 이 문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12번 문제. 요 문제도 이제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2라는 지점과 7이라는 지점 사이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찾고 싶은데 조건이 이거네요. F2와 F7과 F4가 등장하는데 자, F2와 F4와 F7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알려준 정보로는 F2와 F7은 곱해서 0보다 크니까 부호가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예요. 요게 만약에 마이너스면 얘도 같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런데 F4랑 F7은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였으면 얘는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마풀이거나 아니면 마풀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풀마풀이든 마풀마든 중요한 건 2에서 4로 가는 지점 동안에 자, 얘가 만약에 플러스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한 번 무조건 x축가 만날 수밖에 없고요. 최소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7은 플러스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한 번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2번은 무조건 x축가 만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점을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최소 2번은 x축가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근을 적어도 2개는 갖는다.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최소한 2개는 확실해.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